법조계 소식입니다. 검찰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인데 지금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걸 보면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석 변호사님, 은행 계좌는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번 발부해줬다고 봤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돈 거래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이제 계좌 추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발부했을 때 어떤 여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파장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때 거기에 계좌 추적을 함으로써 밝힐 수 있는 범죄 내용 이런 것들을 아마 상세하게 적었을 거고, 일반적 압수수색 영장에 비해서는 소명자료 이런 것들을 첨부를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거지, 그렇지 않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건 정치적인 어떤 수사다 이렇게 보면 사실 영장 발부 안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압수수색 영장에 첨부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에서 확인하려는 건요, 이겁니다. 딸 다혜 씨한테 생활비 명목을 읽지 지원금을 좀 보내주고 있었나 봐요. 그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줬는지 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당시 사위가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한 그 회사에 취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한 뒤부터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한테 보내던 지원금을 안 보낸 것 같다, 이런 가설이에요. 그걸 지금 확인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상직 씨는 그 전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 경선을 할 때, 이재명 후보하고 경선을 할 때 그 전주 지역에서 그 당원 모집을 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당원을 모집해서 문재인 후보를 지원을 했던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진공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보은 인사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딸한테 계속 그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딸 사위가 실직을 한 다음에 거기다 계속 돈을 주고 있었는데, 그 중진공 이사장이던 이분이 소유한 타이 이스타항공으로 갑작스럽게 글로 그 딸 부부가 그렇죠. 이민도 아니고 가버리잖아요. 예. 근데 그 다 몰랐어요. 왜 갔는지.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왜 도대체 대통령 부부 사위와 딸이 태국에 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이 이상직 씨가 운영하는 타이 이스타항공으로부터 계속 돈을 받고 있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대통령 부부가 계속 딸 부부에게 주던 그 돈, 이것도 아마 증여 성격이니까 이게 논란이 되겠지만 이 대신에 이것을 대신 준 것이 아니냐.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보고 거기에 대한 보은이나 감사나 뭐 이런 것들로 그 아들 부부에게 딸 부부에게 줬다면 이걸 제3자 뇌물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 검찰이 그런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김광석 변호사님.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한 그 회사에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총 2억 원 정도를 받았답니다. 급여, 집 렌트비, 항공비 다 포함해서 2억 원을 넘게 받았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김 최고님 말씀처럼 사위가 취업한 뒤에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가족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면 이건 문 전 대통령에게 이상직 의원이 뇌물을 준 걸로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검찰의 생각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모가 딸에게 생활비를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유가 취직이 됐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어서 부모가 더 이상은 생활비 부담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취직했으니까 생활비를 안 준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일단은 그 부모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공 타이에 있는 이스타젯 항공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하려면 뭔가 자기의 어떤 전문적 캐리어랄지 이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는 이게 특혜 채용이 아니냐. 그리고 특혜 채용의 대가가 뭐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거랄지 아니면 뭐 이스타항공에 알짜배기 노선을 제공한 거랄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뭐 공천받은 거랄지 이거 연관성이 있느냐 이게 됐는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전에 생활비부터 쭉 주다가 타이 태국에 있는 이스타젯 항공에 취업한 다음부터 돈을 안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특혜 자체가 뭔가를 대통령으로서 아까 중진공 이사장 권한은 임명 권한은 대통령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항공사에 취업을 시키고 이상직 의원이 운영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월급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위를 보고 돈을 준 게 아니고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과의 관계에서 특혜의 어떤 대가로서 이거 돈을 줬다고 한다면 뭐 이제 월급이 됐건 아니면 이스타항공 뭐 항공료를 면제해 줬다랄지 그러면 이게 제3자 대물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또 문다혜 씨의 어떤 그 계좌 추리해보니까 거기서 이제 네. 수상한 돈거래 같은 게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뇌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